자, 이번에는 김원일의 어둠의 혼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 전체 줄거리가 예쁘게 써져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열어주시고요. 어둠의 혼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김원일이라고 하는 작가 이름이 대문자만하게 써져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찾아주셨나요? 앞 페이지에 김원일이라고 작가가 이름이 써져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넘기셔야 될 거예요. 찾으셨죠? 거기에 보시면 작품의 줄거리가 예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걸 읽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앞에서 봤던 광장이나 이 어둠의 혼이나 전부 다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전쟁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앞에서 봤던 광장은 전쟁을 체험한 지식인의 입장을 말하는 작품이었다면,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중요했다면, 이 작품은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쟁의 참혹함이야. 참고로 이 작품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인 나는 아빠가 미워. 아빠가 독립운동하고 막 전쟁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집은 항상 어려웠거든. 자, 그런 얘기가 담겨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뭐랄까 그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많은 아픔들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뭐랄까 뭐라면 좋을까, 우리의 비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진정한 어떤 상처 치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자고. 자, 작품 줄거리 읽어가 볼게요. 아버지가 잡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집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왜 잡혔을까 생각해봐야겠지. 아버지도 총살될 것이 뻔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 나이인 가페에게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이 나질 않아요. 왜? 아버지는 딱히 맨날 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얼굴 한번 나타내고 다시 사라져버리고 이런 사람이라서 관심이 없었거든.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단 나에게 친밀도가 없거든. 다만 가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오로지 뭐야? 굶주림이야. 집안을 지탱해야 될 아버지가, 그렇지? 밖을 나다니고 있으니 배고플 수밖에요. 그래서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좋은 편이죠?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참고로 이건 누구 말하는 거다?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좌익운동. 너무 매도할 건 아닌 게 그 당시에 각자 믿는 이데올로기들이 있었잖아. 그 이데올로기를 수립하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이 있었다는 건데, 당연히 이 좌익운동이라고 하는 거 빨치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야, 그지?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지 않은 우리 아빠 미워 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는 나는 뭐래? 아버지의 행위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야? 이 단어가 이걸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등장해. 나 아빠 싫어. 자, 그런데 이모 집에서 어머니를 만난 가페는 지서, 그러니까 경찰서라고 생각해보자. 경찰서에 붙여있는 표현이 있는 아버지를 만나보라는 얘기에 지서로 갑니다. 그리고 지서를 나오던 이모부는 뒤뜰로 굳이 나를 데려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보게 만들죠.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가페는 왠지 모르겠는데 슬퍼졌어. 그치? 그래서 울면서 강변으로 뛰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모부는 왜 아빠의 시신을 보게 만들었을까? 이모부가 자신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한 것은 아마도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괴로움이나 슬픔도 이겨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은 하지만 잘은 모르겠고, 그렇지만 정확한 이유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모부 역시 그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됐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떤 어른들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가 어떠한 감정을 겪었는지를 관찰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부분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작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앞부분의 줄거리 같은 것들이 등장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전략 부분의 줄거리가 등장해 있거나 혹은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등장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게 왜 나오는 거야? 문제 풀 때 필요하기 때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예전에 벌써 한 4년이 됐구나. 4년 전 모난 문제에서 정답의 근거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
오케이? 중량부분의 줄거리는 있으면 절대로 패스하면 안 되는 영역이야. 근데 없으면 이 문제는 이 장면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겠구나 판단하시고, 내가 전체 스토리상에서 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인물과 그치? 사건 관계를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실 것. 가자. 몇 해 전 해방되던 날만 해도 아버지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마당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아버지는 먼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독립운동의 뒤에는 좌익운동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미리 써놓을게요. 즉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족을 돌보는 게 아니라 뭐요? 국가를 돌본 사람입니다. 맞죠? 독립을 위해 힘썼고 어떤 이념을 위해서 힘썼어.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 이런 차원이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거야. 그치? 여름 한날 태극기 흔들며 기세껏 독립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내에서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다니기 시작했다.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였다간 들킬세라 금방 사라졌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다. 다만 장터 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한 다음에 수군거렸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뭐야? 지금 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나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나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고 있지. 그리고 자 여기서 파랗게 뜬다.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잡았을 때 특징을 잘 봐야 돼. 서술자가 어린아이라면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작품 전개에 뭘 만들어낼 거야? 한계를 만들 거야. 왜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 한계는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독자에게는 재구성의 묘미를 맛보게 해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한계가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얘가 뭘 보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재구성하는 즐거움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꾸 생각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아버지는 분명히 빨치산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가족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에 가족도 일부러 만나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겠지. 오케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은 없었어.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틀고 다니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자,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요술이라는 단어를 썼죠. 왜 저러지? 우리 아빠가 왜 저러는 거지? 마술사인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쉬쉬하며 기회말을 했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군, 그러니까 뭐 아는 게 많은 이모부님조차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지 입을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학식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 아는 친데 일부러 말을 안 하겠지 이것도? 그러면 우린 알아. 이때 이 이모부라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며 이모부가 왜 나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보여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각할 만한 요소가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내가 모르는 듯 이 세상에는 내가 아직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다. 자, 지금 이게 처음인가? 아버지. 그러네? 놀랍게도 여기서 처음으로 나라는 글자가 등장했네. 그죠? 나라는 글자 확인해 주시고요. 산책 나갔어요. 안개도 자우룩한 초여름 새벽이고요. 바지가랑이 적시면서 들길을 걸었지. 종달새가 새벽부터 날고 있었고 아버지는 풀잎으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잠깐 생각을 한 거야. 어느 날 아버지와의 산책을 떠올려. 그 산책을 했을 때 아버지는 뭘 잡았어? 청개구리. 자,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소재겠지? 잡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을 거야? 뭐 풀떼기를 뜯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 청개구리를 집어들었어. 얘들아, 청개구리가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야?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너는 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뛰어들었냐? 그치? 뛰지 말라면 뛰고, 뛰라면 뛰지 안 뛰고, 그런 거죠. 자, 함을 잡더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 빛 고운 연두색 등판이 반들거리고 있고 얇고 흰 백가죽이 팔딱거렸지. 아버지가 말합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청개구리는 어떤 가치가 있어? 높이뛰기라는 존재야. 어떻게? 날마다 해. 그러면서 계속 말해. 첫날은 반값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한 달 뒤에는 한 뼘, 두 달 뒤에 두 뼘, 다음 달. 그럼 나중에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고 했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자, 그랬더니 하늘에 닿을 수 있느냐 말고 하늘에 닿을 수 없다. 왜? 끝이 없으니까. 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안에는 분명히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게 눈치가 채지지 않나요? 자,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청개구리를 통해서 높이뛰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 말하는 거야?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 삶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오케이? 어떤 목표의 추구를 말하고 있는 거야. 빨간 펜으로 써야겠다. 빨간 펜으로 다시. 어떤 목표를 지니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중일 거야. 아마도 비유적으로. 그리고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거 뭘 상징하겠지? 이상을 상징하겠지. 그렇지? 목표, 이상적 삶이라고 하는 목표를 지니고 여기서는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야.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연습하는 삶, 노력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실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좌절되는 거야. 오케이?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왜냐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청개구리는 죽을 끝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높이뛰기를 하지. 날마다라는 말을 해. 그래서 이 죽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끝내는 날.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맞나요? 왜?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왔잖아. 그리고 나는 그 아빠를 미워했지만 그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단순히 내가 열받는 포인트는 뭐예요? 다른 아빠들처럼 밥을 안 갖다 줌.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싫어. 자,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런 녀석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다시 플랫에 놓아주었고 아버지 이야기는 재미가 없었다. 심심해서 해본 말 같았다. 자, 이 얘기가 뭐 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누구의 시선에선? 나의 시선에선. 어린아이 나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재미없다고 표현한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지금 우리 주인공은 아버지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있는 중이야. 그치?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곱씹어보는 중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하였던 이런 말은 꼭 청개구리 같은 짓이었던 거지. 계속해서 뛰는 행위. 됐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장면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장면 중량이 있었고요. 다음 장면 가봅시다. 다음 장면이 좀 길구나. 가자. 99, 100, 아무튼 100까지 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이렇게 시켰겠지? 얘야, 100까지 세고 있으면 엄마 다시 올게 라고 했을 거야. 누나는 집이 떠나가라는 듯 큰 소리를 울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거 알려드리면 여기서 누나는 지적장애인이야.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엉거주춤 일어선다. 허리 굽혀 마당을 질러갈 때 다리가 떨립니다. 엄마가 우리 버린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다리가 떨립니다. 장독대에 어둠이 왔죠. 대추 없는 귀신 모습입니다. 곱슬한 머리카락을 풀어뜨린 채 무섬기를 들게 하는 거죠. 무서운 기운을 들게 만드는 거죠. 어두워진 뒤에 대추나무를 보자 열흘쯤 전날이 떠오릅니다. 밤이 깊어 잠들었는데 담을 타고 넘어 들어왔는지 순경 두 사람이 갑자기 후루룩 들어왔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왔어요? 순경은 소스라쳐 놀러가는 어머니의 가슴팍에 총뿌리를 들이면서 열며 소리쳤습니다. 조민수 어디 갔어? 이 방에 있는 거 알아? 어디 갔어? 이년아, 네 새방 어디 숨겼어? 순경은 어머니의 멱살을 틀어지며 소리를 쳤다. 다른 순경은 어머니의 허리를 걷어찼다. 호흡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순경이 집을 뒤졌지만 끝내 아버지를 잡지 못했고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순경들은 애꿎은 어머니만 데리고 지서로 갔다. 어머니는 머리채를 잡아 끌며 순경들이 떠나자 우리 오누이는 갑자기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서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엄마가 가면서 뭐라고 했을까? 100까지만 세렴. 엄마 꼭 올게. 그 장면이죠 지금 이거. 자, 그날 밤 누나는 내내 큰 소리를 울었다. 누나의 울음이 무섭기를 덜어주었어. 누나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분선이와 나는 서럽게 하는 채 감소리 소리 죽여 흐느꼈지. 우는 것조차 못했다면 분선이랑 나는 기절했을 거야. 창문이 환해질 때까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면서 세운 그 밤은 두려움이 지독했지. 죽어뿌리라. 어디서 확 죽어뿌리고 말이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두고 속말을 씹었어. 지금 뭐야? 결국 아버지 때문에
그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초를 겪고 있는 중이고 우리 오누이는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은 오누이인 그리고 포함된 나에게는 아버지를 뭐하는 태도를 만들어낸 거야? 원망하는 태도를 만들어낸 거지. 그럼 심지어 뭐까지 지금 방금 무슨 얘기했어? 아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요. 차라리 없으면 이 고생 안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슬픈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순경들이 집안으로 들여닥치지 않을 거였다. 20살 되는 아버지가 잡혔다.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총살당할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집을 빨갱이 집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중에 아버지가 잡히었습니다. 잡혔는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가 잡힌 사건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 안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우리를 빨갱이로 부르지 않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런 게 바로 재미라니까. 독자의 정성을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그동안 이렇게 잘 숨어와서 지냈는데, 그지? 왜 잡혔을까? 딱 어느 타이밍에 잡혔지? 생각해봐. 어느 타이밍에 잡혔어? 엄마가 경찰서로 끌려갔고 우리 자식들이 엉엉 울면서 하루 종일 보내고 있는 그 타이밍에 잡혔지. 우린 예측할 수 있지 않아? 그쵸? 아빠는 아마도 진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 그지? 아니 물론 정말 우연히 잡혔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장면은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냐? 니들이 아버지라면, 일반적인 아버지라 보통 그렇게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몸 하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됐어? 근데 나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한 거야? 원망스러운 거잖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잡혔다 하니까 좋아하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 이제 편해질 거니까. 슬픈 얘기라니까. 대추나무 뒤쪽 하늘은 짙은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자, 여기서 보라색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럼 여기서 보라색도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 어떤 불길함의 이미지로 쓰인 것이겠죠? 오케이? 갑자기 보라색은 얘기는 왜 할까? 자, 난 모든 보라색이 싫어. 어머니 젖꼭지 색을 다 싫고, 아무튼 그 보라색들은 싫어. 왜 보라색이 왜 보라색인데? 피멍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말라붙은 피, 깜깜해질 징조를 보이는 그 색깔, 옅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세상의 모든 형체를 어둠으로 지우다가 끝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밤이 있음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그 땅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환한 밝음 아래 놀다가 그 밝은 세상에서 잠자고 싶어.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당할 거니까. 작년에 지수로 잡혀갔던 젊은이들도 다 밤에 총살당했거든.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죽는 건 무서운 거잖아. 됐지? 이런 상태를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작품이 끝났지만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이 뒷얘기가 실려 있을 겁니다. 이모부가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장면도 다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둘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 작품은 자, 요 정도는 얘기를 하자. 서술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쫙 읽어봤잖아. 일관되게 누구의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지? 나의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지. 그치?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이다. 맞죠? 그래서 나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때 그 1인칭은 한계를 지닌 나야. 그치? 어린아이라는 서술자가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그리고 이게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무슨 세계관? 아니 무슨 시점? 주인공 시점이지. 됐어? 키워드 잘 기억해내.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데 동시에 이 작품은 계속해서 회상의 구조로 이어져 있고 독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회상과 독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완연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뭐랄까, 내가 겪고 있는 뭐가 중요한 거야. 심리적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겠지. 보여주는 장치겠지. 자, 키워드 몇 가지 기억하자. 1인칭 주인공 시점, 한계를 지닌 어린아이로서의 특징, 회상의 구조, 독백의 구조.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잡아놨으면 좋겠고, 되게 뭐랄까, 숨겨져 있는 뜻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으면, 그러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만 읽고 있으면 이게 뭔가 싶은 거야. 그지? 근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따지면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아름다운 안나를 꿈꾸었던 한 어른, 그리고 그 어른의 어떤 복잡한 삶, 그치? 그런 것들이 좀 눈띄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작품을 마무리 짓고, 참고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이 작품의 끝이 날 때 이렇게 끝이 나거든. 그 뭐지?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막 되기억하면서 끝이 나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얘들아, 어린아이가 작품 속에 등장하면 보통 그 아이는 성숙하게 마련됩니다.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보고 뭐라고 하죠? 성장소설의 면모가 보인다라고 부릅니다. 성숙해가는 자를 찾아내가는 것. 처음에는 마냥 미웠고 짜증났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던 그 아버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의도를 가졌었는지 점점 읽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아무튼 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어둠의 혼이라는 작품 여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오늘 산문 파트까지 다 끝을 냈고요. 자, 이제 나머지 1시간은 독서 파트 한 지문 좀 같이 겪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기술 지문을 좀 볼까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잠깐만 보조자료 없는 사람 잠깐 손 좀 들어, 아니 뭐냐, 둘만 없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시고, 둘을. 오케이. 이제 복사 좀 해볼게요.